2024년 3월 27일입니다. 오늘 수요일인데, 원래는 이제 세상의 모든 정보 생방송이었는데, 어제 하루 일찍 갔죠. 그리고 크라임도 어제 녹음을 했고, 이번 주만 그렇습니다. 이제 좀 이따 가서 숨에 녹음해야 됩니다. 가기 전에 좀 전 10시 좀 지나서 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이 공약 관련된 거를 발표를 했더라고요. 황운하, 박은정 옆에 두고 사실 요 바로 전 에피소드, 그리고 이제 뉴스버스의 이진동 기자가 단독이라고 폭로했던 검찰의 민간인 사찰 이미지 파일 보관 부분은 대검 예기후 관련된 부분이 여러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. 즉 말하자면은 이런 일이 왜 벌어지고 있느냐. 그러니까 조국 대표도 이겁니다.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검경 수사권 분리를 완수하겠다라고. 그죠? 본인이 있을 때 문재인 정부 때 불비하게 하고, 또는 이 법만 바꾸면 될 줄 알았지만은 실제로 시행령으로 지금 장난질을 치고 있는 그 상황인 거죠. 그러니까 그 상황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조국 대표가 생각을 했으면은 실제로 이제 이런 거죠. 니네 이제 검찰 수사 범위를 줄일 거야. 검찰이 시작할 수 있는 어떤 사건은 뭐 법적으로 요거야. 뭐 이렇게 딱 정해주는 것 자체를 대통령의 시행령으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거를 뼈저리게 느꼈으면서도,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유기적이고 폐쇄적이고 인간 행동을 꽉 잡을 땐 잡고 어떤 핵심적인 어떤 속도 결정 단계, 요걸 잡으면 반드시 요걸 넘을 수 없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조국 대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것 같아요. 황운하나 박은정 같은 사람도 뭐 경찰 고위직에 있었고 검찰 검사도 꽤 오래 했지만은, 그리고 이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도 아직까지 좀 시스템이라든가 검찰 수사 시스템 이런 부분에 대한 통찰적인 형태의 수사권의 행사와 분리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인식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. 제가 좀 답답해서. 그렇지만은 조국 대표의 전체적인, 예를 들면은 감사원의 기능에서 회계감사를 국회로 넘긴다. 제가 늘 언제나 바라던 거고, 그리고 또 이 중대범죄수사청, 그러니까 한국판 FBI, 이것도 좀 바라던 바고, 이 국정원 대공수사권 관련 부분에서 시행령으로 못하겠다. 그리고 특히 기획재정부라고 하는 모피아들을 꼼짝 못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히 분리하겠다, 이런. 그러니까 부처를 분리하고 이런 것들은 좋아요. 그거는 누구도 생각할 수 있어요. 그리고 나온 얘기고. 근데 핵심이 뭘까? 그렇게 부처를 한다고 해도 역시 통합 기능 이런 걸 통해서 뒷구멍으로 엘리트 관료들이 장난질 치면은 똑같은 현상이 벌어진다.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뭡니까? 증거보관법, 부검의법, 그 다음에 시체공시소법 같은
크게 부처를 나누는 정부 조직법 자체가 아니라 결국은 검사가 함부로 마음대로 장난질 못 치게 그거를 제어할 수 있는 검찰청법 안에 그 내용이 있어야 되고, 또 형사소송법, 형사법 아니면은 이 내에 특별법 내에 이게 있어야지 이것이 이 행동을 제어할 수 있는. 그러면 그거는 뭐 법이 아니라 시행령으로 해야 되느냐? 아닙니다. 일반론으로서의 것을 제정을 하고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.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. 검찰 애들이 어떻게 그 흔히 말하는 영장 범위 외에 왜 저런 증거들을 함부로 지들 마음대로 예규로 넣느냐? 그럼 말하자면 증거보관법 있다고 하면은 증거는 어떻게 처리한다. 그 보관은 어디로 간다. 이런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 꽉 잡고 있으면은, 그러니까 지금 그게 없으니까 일반 형사소송법이라든가 검찰청법 이런 것만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시행령으로 다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렇게 못하게 하려고 하면 증거보관법, 그 다음에 지금 경찰이 왜 지금 죽쓰고 있느냐? 그럼 경찰국을 없앤다. 그렇게 경찰국을 없애요. 좋아. 경찰국 없애고 그러면 경찰한테 수사권을 상당 부분 줘. 그러면은 지금 해결이 됩니까? 권력기관 문제가? 아니죠. 경찰이 어떻게 수사 능력을 확보하고 그 수사 능력을 어떻게 확보하되 자의적으로 경찰대들이나 아니면 경찰 자체가 예전에 권력기관화가 되지 않고 민주적 통제가 되느냐. 이 부분의 핵심은 경찰청법에 니네들 이렇게 자의적으로 하지 말 이렇게 쓰는 선언적인 것이 아니라 지금 경찰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사건들에 대한 기록을 공개하고 객관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면은 얘들이 이걸 가지고 장난을 못 친다는 거예요. 그리고 그걸 통해서 수사관의 능력을 올리고, 즉 말하면 지금의 검경 수사권 조정에 일정 정도 무리가 갔던 거는 경찰들이 그만큼 자율적으로 아니면 능력을 갖고 그 수사를 할 수 없는 상황. 경찰을 어떻게 뽑고 그 경찰들을 어떻게 훈련시키며,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뭔가, 즉 행정경찰이 수사경찰을 통제하지 못하고 수사경찰이 독자적인 어떤 능력을 확보, 이런 부분들은 핵심적인 어떤 시스테믹한 부분에서의 어떤 법, 아니면 법 말고 어떤 그 과정에서 연결고리, 이런 것들에 대한 시스템적인 이해가 조국이라는 사람이 아직 부족한 거예요. 그러니까 법학 교수를 했고 뭐 민정수석을 했고 법무부장을 한 달 했지만은 이 부분에 대한 시스템적인 건 부족하고, 다만 뭔가 문제가 많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권력기관 구조라 개혁이라는 건 냈었지만은 아직 디테일이 부족하다. 그거를 보호해줘야 하는 소위 황운하나 박은정 같은 애들이 이 옆에서 멀뚱히 서 있고 구체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느니 그게 문제다.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. 그러니까 조국이라는 사람이 어쨌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껍데기만 있는 황운하나 박은정 같은 이런 애들 말고 소위 그 무능한 이 껍데기만 있고 그냥 뭐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 애들 말고 그 주변에 실제로 능력 있고 실행력이 있고 또 그걸 할 수 있는, 그렇지만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국회의원 후보가 아니라 주변에 사람을 모아갖고 그래야지 소위 재치공화국이라고 하는 무엇인가의 비전이 생기는 거지. 조금 오늘 조국 대표가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정책을 발표했을 때 총론은 충분히 저도 공감해요.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었고, 그런데
그 총론을 만들기 위해서, 총론으로 가기 위한 핵심 고리에서의 어떤 부분이 많이 부족하다. 시스테믹하지 않다. 분명히 이건 역공을 당한다. 핵심적인 부분이 뭔지, 그걸 어떻게 해결하기 위해서 뭘 하는지, 어떻게 권력기관을 제어할 것이냐. 예를 들면 이런 거죠. 감사원의 사무총장이 저 따위 짓을 못하게, 유병호인가? 뭐 하는 애가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해석하지 못해. 그걸 어떻게 지 마음대로 해석하고 하겠습니까? 그러면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할 방법은 뭔가? 그러면 사무총장의 권한을 명문화시키는 거, 이런 거죠.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죠? 아닙니다. 사무총장의 어떤 보고 라인 자체를 국회로 해서 임명권을 일자로 돌리는 거다. 이런 목줄을 지어야죠. 핵심적인 건 뭡니까? 예산권, 조직권,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는 통제할 수 없는. 그러니까 말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. 지금 검경수사권 조정에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됐지만 그렇게 법은 만들어 놨는데 나머지는 그냥 니들 알아서 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. 구체적으로 이 대공수사권의 이관에 대한 법 안에 국정원의 예산 조정 편성권을 경찰로 넘긴다. 이렇게 좀 구체적. 그러니까 이걸 하지 않은 이유는 기본적으로 이 시스템에 대해서 모르고 그냥 소위 말하는 인권 변호사들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했던 약간 좀 그렇게 전문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총론적인 거는 다 쓰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걸 건드려야지 이게 꼼짝 못하고 넘어올 수 있는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. 박지원이도 모르는 거예요. 박지원이도 국정원장을 했지 그 시스템이 그렇게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? 지가 만드는 거 지 밑에 있는 다 목이 날아가는데 결국은 이 상황이라는 거죠. 어쨌든 아쉽다. 그러나 총론적으로는 충분히 의미 있다. 그리고 다시 아까 말씀드린 거 돌아가면은 뭐 본인이 얘기했듯이 뭐 대법원이나 대검찰청 이런 특히 검사장 직선제 같은 경우는 시범적으로 저는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. 그러면은 법원장 직선제도 하면 되죠. 적어도 서울중앙지법이나 아니면 서울중앙지검장 형태라든가 이런 전국에 한 4개, 5개 정도의 대형 검사장은 직선제를 통해서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. 그럼 저는 판사들도 마찬가지다. 왜 판사들은 놔두냐? 왜냐하면 지금 대법원 판사의 문제, 법관 증언의 문제, 그리고 지금 문제가 뭡니까? 법관들이 지들 마음대로 판결을 내리는데 실제로 그 판결 자체도 국민들의 상식 수준에서 벗어나 있는. 그럼 법관들의 능력을, 재판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은 뭘까?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증거 판단과 유무죄 판단과 형량 판단을 분리해야 된다. 그리고 적어도 이 판사를 임용할 때는 최소한의 청문회 같은 것도 아니면 이런 것도 필요하다. 그러니까 지들이 아무나 그냥 임용을 하니까 성적이나 보고 지들 그거 보고 하니까 판사들한테 판사 임용 권한을 주니까 이게 뭐 엉망인, 이게 진짜 얘가 무슨 판사이도 뭐 이런,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그러려고 하면은 적어도 서울중앙지법 원장은 뭐 직선제로 가든 아니면 그렇지 않다 하면 직선제가 아니라 하면 풀을 만들어서 그를 임명할 때는 적어도 청문회 같은 걸 한다든가 뭐 이런 구체적인 부분에서, 그러니까 직선제 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직선제 하면은 당연히 돈 많은 놈들이 당선이 될 거고 정당 추천받은 놈들이 당선이 될 겁니다. 그럼 그걸 받기 위해서 직선제와 아니면 청문회 제도를 적당하게, 아니면은 그 과정에서 어떤 경력 법조인들 아니면 비법조인들을 판사로 올리는 방법.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지금 판사가 부족하다 계속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? 근데 그 판사가 부족하다는 것이 유무죄 판단하는 판사가 부족한 건가?
아니면 형사 판사가 부족한 건가? 아니면 민사 판사가 부족한 건가? 아니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법을 몰라도 판단할 수 있는, 말하자면 변호사가 아니어도, 변호사 자격이 없다 하더라도 유무죄 정도는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판사도 필요하다. 꼭 판사가 변호인 출신일 필요가 있느냐? 이런 부분들. 그러면 똑같은 거죠. 검사는 꼭 수사관일 필요 없다. 왜냐하면 검사는 법률가를 뽑으면 이거 기소만 하는 걸로 하면은 지금처럼 검사가 많이 필요하지도 않다. 그러면 이게 기소청으로 갈 때의 문제는 검찰에 있는 검찰 수사관들의 상당수와 경찰에 있는 수사관들의 상당수를 모아갖고 범죄수사청으로 만들어서 변호사 자격이 있는 애들은 절대 수사를 못하게 한다든가, 뭐 이런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, 즉 비변호사 판사의 임용에 대한 조건, 그리고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, 아니면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수사관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부분이라든가,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플리바게닝의 조건이 좀 디테일한 것 같죠? 아니, 그렇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 이건 핵심적으로 법으로 못을 박아야지 그걸 중심으로 움직일 수 있는. 그리고 경찰을 뽑을 때 경찰 자체를 뽑는 게 아니라 수사관을 뽑아야 된다. 아니면은, 그럼 우리는 지금 일반적인 경찰 순경을 뽑은 다음에 거기서 이제 대충 뭐 도제식으로 해갖고 이것도 쓰고 저것도 쓰고 이런 식의는 아니다. 이렇게는 앞으로 될 수도 없다. 그러면 범죄 수사관을 뽑을 때는 범죄 수사관에 맞는 그 채용을 해서 여기에 맞게 보직은 이렇게 가게끔 하는, 이런 식의 조금 디테일하고 꽉 짜진 형태의 것을 가야 되는데, 지금처럼 이제 검경수사권 구성하고 뭐 이거 나누고 뭐 경찰국 없애고 이런 부분들은 뒷 설거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. 핵심적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증거보관법이라든가 부검의법이라든가 아니면 범죄, 특히 수사기록 공개법이라든가 아니면 수사기록 공개법을 따로 할 필요 없어요. 검찰청 건에 조항을 넣으면 돼요. 그리고 그것을 범죄분석센터라든가 국가과학수사위원회가 이런 이것이 일정 정도 세팅이 돼야지, 말하자면은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것이 완수가 되는 겁니다. 이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게, 야, 니네 권력이 있지? 야, 이 새끼, 니네들 힘 빼! 라고 선언적, 엄명적으로 하면은 그게 되겠습니까? 그걸 다 돌리지? 그걸 이용해서 돌리지? 그러니까 아직 조국은 그 부분에서 부족하다. 이거는 법학자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소위 말하는 범죄 전문가와 범죄 수사 전문가와 이것을 같이 구조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 거다. 아직 조국은 그 수준까지는 아니었다. 다만 진짜 몇 년 동안에 그 돈 주고도 못 살 경험을 하면서 눈빛이 독해진 것 같다. 이제 정치할 만 하겠다. 그가 좋은 정치인지 나쁜 정치인지 모르겠지만은 정치는 그렇게 지 모가지 내놓고 겉멋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어디 뽀다구나게 사진 찍고 이런 겉멋들어 갖고 뭐 가오 잡으려고 하는 정치, 그러면은 다 같이 죽는 겁니다. 모가지를 걸어야죠. 정치하려면 모가지 걸어야 돼요. 내 모가지. 그렇게 독하게 내 살을 주고 적의 뼈를 끊을 생각을 하는 형태의, 그렇게 각오 없이, 지금 눈빛을 보니까 조금
그렇게 가까워진 것 같은데, 문제는 조국 주변에 있는 그 너저분한 애들이다. 황운하나 뭐 하은정 같은 주변에 있는 너저분한 애들이다. 물론 거기에 뭐 IT 전문가도 있고 기후 전문가도 있다고 하는데, 그냥 겉멋만 드는 IT 전문가나 겉멋만 드는 저 구글에서 뭐 일을 했다, 뭐 어디 기후 이런 것이 아니라, 걔들도 핵심적으로 태양광 발전, 뭐 흔히 말하는 이런 어떤 재생에너지를 얼마 하겠다라는 엄명 말고, 선언 말고, 구체적으로 재생에너지 뭐, 어디서 뭐, 이 비전을 가져와야지. 지금 우리가 본 것처럼 재생에너지를 가져온다 하더라도 사실은 원전은 바로 없앨 수 없습니다. 그건 그럼 원전은 일정 정도 유지한다. 근데 장기적으로는 없앨 거다. 다만 재생에너지 비율에서 하는데, 그것이 태양열이 아닌 다른 어떤 부분에서의 어떤 형태, 이런 것들을 좀 더 디테일하고 구체적으로 비전을 제시해야 되는 거죠. 근데 제가 보기에는 조국 혁신당의 기후위기라든가 어떤 뭐 이런 부분에서도 약하다. 그러니까 퍼포먼스를 못 보여주고 있다. 물론 이제 차츰차츰 구체적인 공약을 내놓겠지만은, 지금 조국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조금 엉성하게 큰 왔구만, 이렇게 안 된다. 이거는 이런 식은 이전에도 있었던 거고, 조국 혁신당이라고 하면 좀 더 목줄을 잡을 수 있는 핵심적인 걸 해야지. 그래야지 본인이 얘기해 들든 70하고를 가든 100년 정당이 되든 뭐든 그게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어쨌든 그거 마음에 들어요. 한동훈이 국회를 이전하자. 왜 국회만 이전해? 수도를 이전하지? 이건 폭발리가 엄청 큰 겁니다. 한동훈이도 국회를 이전하자고 하는 거, 지금 국회 분원으로 이제 가자고 한 거지 않습니까? 근데 한동훈이 다 이전하자는 거죠. 아니, 그럼 왜 국회만 이전을 해? 주요 그 기관, 아까 말씀 대법원, 대검찰청, 아니면 헌법재판소, 이런 거 요즘 뭐 다 비대면 시대인데, 그거 저기 어디야? 충청도 부여로 가도 되고, 대법원이 저기 강원도 춘천으로 가도 돼요. 대법원이. 대검찰청이 광역시에 있을 필요도 없어요. 대검찰청 같은 경우는 저기 뭐 대구가 아니라 저기 봉화 이런 데로 가도 돼요. 거기 어디죠? 교도소 많은데 거기 대법원 가도, 대검찰 가도 돼요. 아니, 뭐 요즘 세상에 교통이 이렇게 편한 대한민국에서 왜 굳이 대법원을 서초동에 그 비싼 땅에 거기 필요 없어요. 그거 대법원 똑 들어다가 저 봉화 영양 저기 있잖아요. 거기 딱 갖다 놓고, 대검찰청은 저기 무주 같은데, 진안 같은데 갖다 놓고 아무런 불편 없습니다. 그건 마음에 듭니다. 그렇게 해야 돼요. 왜 굳이 서울 강남에 뭐 어디 저기 이런 데 벅치고 있어갖고 북한이 대포 쓰면 거기 박살 이건 농담이지만 이건 지금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서 지금 있는 사정기관이나 경찰청이 굳이, 근데 이제 경찰청은 아무래도 뭐 치안 방어 기관이니까 뭐 경찰청까지는 아니어도 경찰청은 옮길 수 있죠. 근데 서울경찰청은 서울에 있어야 되겠죠, 당연히. 근데 뭐 경찰청은 뭐 아무래도 뭐 저기 어디입니까? 여주쯤 가도 상관없죠, 그죠? 아니면 국토정중앙이라고 하는 저기 철원까지는 아니어도 여기 양평 같은 데 가도 상관없죠. 그건 마음에 들어요. 한동훈이 좀 더 써라. 응? 한동훈이가 국회 이전으로 배팅을 했으면 조국이 수도 이전으로 배팅을 하니까 더 써라. 자, 저는 수면 녹음하러 갑니다.